안녕하세요. 스포츠24의 조윤경입니다. 2017 핸드볼 코리아 리그가 최고의 팀을 가리기 위한 플레이오프에 돌입했습니다. 여자부에서는 서울시청이 SK 슈가글라이더즈와 우승컵을 놓고 다투게 됐고, 남자부에서는 인천도시공사와 두산이 챔피언 결정전을 치르게 됐는데요. 그 짜릿했던 명승부, 빅매치 하이라이트로 감상해보시죠. K리그 서울과 전국의 경기부터 만나보시죠. 8경기 연속 행진의 전국. 박주영이 한 바퀴 돌아서 찔러주고 다시 박주영이 슛! 골키퍼가 찾은 공 윤승원이 밀어넣습니다. 서울이 무서운 집중력으로 선제골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나 후반 3분 만에 파울을 범한 서울. 김신욱이 페널티킥에 성공하며 승부를 원점으로 돌립니다. 종료 직전 기적 같은 골이 터졌습니다. 주인공은 박주영. 3년 만에 K리그로 돌아온 이명수도 결승골을 돌며 홈팬들의 확실하게 눈도장을 찍었습니다. 핸드볼 코리아 리그 남자부 플레이오프 SK 호크스와 인천도시공사의 1차전. 정규리그 2위로 올라온 인천도시공사, 승리하면 그대로 챔피언 결정전에 진출합니다. 그러나 이대로 물러설 수 없었던 SK 호크스, 팽팽한 승부를 이어갔습니다. 23대 23으로 맞선 경기 종료 직전 SK 정수영이 결승 거저밑으로 밀며 승부를 2차전으로 끌고 갔습니다. 1차전 패배로 자존심을 구긴 인천도시공사, 2차전에선 승리를 거두고 챔피언 결정전에 올랐습니다. 여자부에선 서울시청과 삼척시청이 챔피언 티켓을 놓고 맞붙었습니다. 이보경 감독이 이끄는 서울시청, 전반은 14대 7로 크게 앞서며 승리에 가까이 다가갑니다. 하지만 후반 들어 정지혜가 공을 못하며 삼척시청도 뜨거운 추격전을 펼쳤습니다. 팽팽하게 이어진 승부, 주희의 결정적인 선방과 주승래 쐐기골로 서울시청이 한 골차로 승리하고 4년 연속 챔피언 결정전에 진출했습니다. 디펜딩 챔피언 서울시청과 정규리그 1위팀 SK 슈가글라이더즈는 오늘 챔피언 결정전 1차전에서 맞붙습니다. 한 주간의 스포츠 이슈를 만나보시죠. 위클리픽 순서입니다. 오늘은 YTN 스포츠부의 이경재, 김재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남자 축구 대표팀의 새 감독이 결정됐습니다. 신태용 감독이 대표팀을 이끌게 됐어요.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슈틸리케 감독이 좀 늦은 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후임 감독 선임은 현실적인 면을 고려했을 때 좀 빠르고 적절하게 이루어졌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김홍원 기술위원장이 새로 선임이 되고 기술위원이 절반 이상 교체가 됐는데 여기에 황선홍 서울 감독, 서정원 수원 감독, 또 김병진 해설위원 등 40대가 주류를 이뤘습니다. 같은 40대 신태용 감독이 선임되는데 이 40대 기술위원들의 입김도 많이 작용한 걸로 알려져 있고요. 신태용 감독 하면 일단 형님 리더십이 떠오르죠. 소속팀에서 그리고 이 올림픽팀, 20세 이하 팀에서도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단지 조별 예선에서 굉장히 잘하다가 토너먼트에 들어가면 항상 그 실패한 부분이 있는데 이 점이 바로 신태용 감독의 숙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래도 이제 대표팀의 변화에 바람이 불 것 같은데요. 어떻게 좀 보십니까? 일단 신태용 감독이 기자회견을 통해 이 선수 선발 원칙에서 이제 변화를 선언을 했어요. 일단 기존 슈틸리케 감독 같은 경우 소속팀에서 뛰어야 대표팀을 뽑겠다라는 이제 기본적인 원칙이 있었는데 사실 뭐 해외파 선수들이 이제 벤치에 앉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이 해외파 선수를 뽑았을 경우 오히려 이 원칙이 부메랑이 되어서 이제 비판이 거세지는 그런 이제 상황이 있었거든요. 근데 신태용 감독은 이 부분을 분명하게 했습니다. 일단 뛰고 안 뛰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신태용 축구에 맞는 선수는 다 뽑겠다 이렇게 이제 말을 했거든요. 이 부분이 굉장히 좀 눈에 띄는 부분이었고요. 가장 그 뚜렷하게 이제 밝힌 부분은 역시 전술 변화죠. 이제 그동안 대표팀의 그 부진이 뭐였냐 이런 질문을 했는데 소통이 좀 문제였다라고 얘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근데 신태용 감독은 거꾸로 소통은 크게 자기가 옆에 볼 때 문제가 없었다. 결국 전술 부재가 대표팀 부진의 가장 큰 원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기본적으로 신태용 축구는 한 골 먹으면 2골 넣겠다 이런 이제 축구인데 이번에는 남은 2경기는 무실점으로 1대 0이라도 무조건 이기겠다 이런 실리를 좀 택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맞습니다. 또한 신태용 감독이 K리그 수준이 낮지 않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했는데요. 요즘 경기를 보면 그 말을 증명하듯 정말 멋진 골이 많이 터졌어요. 그렇습니다. 흔히 이제 멋진 골을 이제 이 영미권에서 이제 원더골 이렇게 이제 부르는데 우리말로 굳이 뭐 해석하자면 뭐가 있을까요? 뭐 감탄골, 뭐 탄성이 절로 나오는 골, 뭐 이런 골이 있는데 지난주 경기도 정말 그야말로 멋진 골들이 정말 홍수를 이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대구의 김진혁 선수가 터뜨린 중거리 슛이 가장 저는 인상적이었는데 중앙선 넘자마자 거리상으로 따지면 한 40m 뭐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숭실대를 졸업하고 2015년에 프로에 데뷔한 선수였는데 이게 프로 통산 첫 골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정말 골이었고요. 또 같은 경기에서 나온 강원 문창진 선수의 결승골도 좀 빼놓을 수 없는데 골 어떤 득점 상황보다 이 골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이건호 선수와 김승용 선수와 문창진 선수가 이제 마무리했는데 세 명이 만들어낸 그 어떤 과정이 굉장히 멋진 그런 장면이었고 마지막으로 한 골 더 소개해드리면 역시 전북 서울전의 명승부를 끝낸 박주영 선수의 이 골이겠죠. 역시 클래스는 영원하다, 변하지 않는다 이런 이제 말이 있는데 이 말을 그대로 증명한 골이지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이번에는 야구로 가보겠습니다. 뉴욕 양키스의 최지만 선수가 성공적인 데뷔전을 치렀네요. 네, 목요일에 시즌 첫 메이저리그에 출전을 했습니다. 토론토와 경기에서 주전 1루수로 나섰고요. 팀이 5대1을 뒤진 5회 투런 홈런을 쳤는데 비거리가 어마어마했습니다. 139m의 초대형 홈런을 쳤습니다. 힘이 정말 대단했고요. 지난해 LA 에인절스에서 활약을 했어요. 54경기 나와서 홈런을 5개를 쳤는데 타율이 2할이 안 됐거든요. 좀 아쉬움이 남았었는데 올해 결국 양키스 유니폼으로 갈아입었고 마이너리그에서 좋은 활약을 발돋움 삼아서 메이저리그에 다시 올라왔습니다. 꾸준히 또 유망주로 기대를 모았습니다. 올해도 트리플 A에서 2할 8푼 9리 홈런도 8개를 기록했습니다. 실력이 아무리 좋더라도 특히 야구 같은 경우에는 그 포지션에서 잘하는 선수가 있으면 기회를 못 잡거든요. 하지만 지금 최지만 선수 같은 경우는 기회를 잡았습니다. 올해 뉴욕 양키스가 최지만 선수까지 1루수가 10번째로 이제 주전이 바뀐 겁니다. 주전이라고 보기엔 좀 뭐하지만 10번째로 최지만 선수가 1루수를 맡았기 때문에 그만큼 또 주인이 없었다는 거고요. 그렇죠. 최지만 선수가 이번 기회를 잘 살린다면 정말 본격적으로 메이저리거로 발돋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앞으로의 활약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국내에서는 이 팀의 방망이가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기아의 득점 본능 정말 대단하다고밖에 얘기를 할 수가 없네요. 그렇습니다. 기아 타이거스는 당분간은 뭐 그 핸드볼 팀으로 좀 불러야 하지 않을까 할 정도로 점수들을 지금 많이 뽑아내고 있는데 뭐 8경기 연속 지금 두 자릿수 득점을 올렸고 9경기를 예상했습니다만 일단 기록이 이제 아쉽게 좀 중단이 됐어요. 그럼 폭발적인 힘의 비결은 혹시 뭘까요? 뭐 이런 만화 같은 타격이 뭐 사실 비결이 있겠습니까? 어떤 전문가한테 물어봤는데 그걸 왜 물어보냐. 그러니까 누구한테 물어봐도 우문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래도 제가 뭐 나름대로 정리를 해보자면 첫 번째로는 최영우 효과를 좀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새로 이제 팀이 합류해서 4번 타자로 자리를 잡았는데 너무 잘해주니까 상대 투수들이 최영우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그 전후 선수들한테 정면 승부를 할 수밖에 없고요. 그런 부분에서 다른 선수들도 좀 자신감을 갖고 타격을 함으로써 전체적인 타격이 좀 좋아지지 않았나라는 부분이고 이 김기태 감독과 박흥식 타격 코치 어떤 조화 이런 부분도 꼽을 수 있겠는데 예를 들어서 초반에 좀 이 버나디다 선수가 타격이 좀 안 좋았거든요. 근데 김기태 감독이 좀 가벼운 배트를 사용하라라고 좀 이렇게 조언을 했다고 합니다. 김기태 감독 선수의 어떤 마음을 좀 편하게 해주지 않나 그런 부분도 있는데 여기에 박흥식 코치하면 KBO 리그를 대표하는 어떤 타격 코치거든요. 박흥식 코치의 어떤 세세한 기술적 조언이 더해지면서 선수의 타격 솜씨가 좀 좋아지지 않나 자체적으로 이런 평가 좀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평창 동계올림픽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과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이 만났죠. 그렇습니다. 뭐 굉장히 좀 어려운 주제인데 일단 두 분이 만나서 좀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가려고 지금 노력을 했어요. 지난달 26일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이 이제 청와대를 예방을 했고요. 뭐 정리를 하면 일단 이 IOC 입장은 그렇습니다. 북한의 참가 결정이 먼저 이루어져야 그 다음에 남북 단일팀이든 뭐 공동 입장이든 뭐 어떤 방식이든 간에 남북 어떤 이 그 모양새를 좀 갖출 수 있겠다 이런 지금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북한이 참가를 함으로써 어떤 평화올림픽이라는 이미지도 있지만 대회 흥행을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측면도 있고요. 우리 평창 조직의 측면에서 봤을 때도 사실 단일팀이나 공동 입장보다는 아마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어떤 북한의 그 소위 말하는 미녀 응원단들이 오면 여러 가지 언론의 주목도나 또 국민들의 주목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대회 흥행 측면에서도 조금은 어떤 필요성을 좀 염두에 두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만 뭐 어려운 그 어떤 과정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하지만 이 평화올림픽을 위한 노력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YTN 스포츠부의 이경재, 김재영 기자였습니다.
10년 넘게 주전급 백업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았던 두산 베어스의 최주환 선수. 올해 드디어 높이 비상했습니다. 매 경기마다 존재감을 드러내며 꿈에 그리던 올스타전에도 출전하게 됐는데요. 최주환 선수의 야구 이야기 현장 인터뷰에서 들어봤습니다. 최주환에게 2017년은 어떤 2017년은 뭐 지금 현재까지는 그냥 무르듯이 그냥 지나가면서 결과물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아직 시즌이 끝난 것도 아닌데 모든 부분에서 경기 수만 빼놓고는 다 커리어를 하게 됐는데 앞으로가 근데 실은 더 중요한 거기 때문에 시즌 끝나고 정말 웃을 수 있는 한 해가 됐을 때 제 스스로 그 부분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것 같아요. 팬들에게 고마움을 많이 느낄 것 같아요. 올 시즌에 뭐 올스타전이라는 거는 제 머릿속에 아예 없었던 부분이었었기 때문에 그걸 팬분들께서 열성적으로 이렇게 투표에 참여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이제 야구 열심히 해가지고 보답하는 거라고 요즘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버즈를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즐겨서 많이 불렀었는데 버즈 노래를 좋아할 정도면 굉장히 노래를 잘한다는 뜻이네요. 아니 그냥 뭐 엄청 잘한다고 하기보다는 한 소절만 좀 보여줄 수 있어요? 아 근데 오늘 같은 게 지금 목이 진짜 근데 지금 조금 안 좋아서 근데 진짜 오늘 목이 지금 안 좋은데 최선을 다 안아줘야 되고. 그러면은 이승철의 말리꽃을 앞소절만 그러면은 짧게 그 뒷소절이 너무 어려워서요. 그냥 정말 짧게 한 소절만. 지쳐 쓰러지면 되돌아가는. 네, 이 정도까지면 이게 그 뒤로 너무 네, 지금 목이 지금 높게 잡은 거 아니에요? 아니 지금 목이 안 좋아요. 유독 많이 안 좋아요. 그래서 이게 농담에 나중에 병원 가서 한번 이거는 안 내보내셔도 되니까요. 좀 아귀 힘 좋으시죠? 한번 꽉 한 번만. 저 별로 아웃 왜 그런 거야? 생각보다 별명이 피카츄나요? 네, 아니 근데 그거보다 닮았다는 배우분이 실은 있는데 피카츄를 좀 이렇게 하시니까 공영진 닮았다는 말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배우 공영진 야구 잘해서 야구 성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제 스스로 제 자신한테 플레이를 못했었어요. 심리치료도 제가 실은 받은 적이 있었으니까 그 정도로 정신적으로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육체적으로 힘든 것보다 제 자신을 못 믿어버리니까 플레이가 안 나왔던 게 많았었거든요. 그 부분이 가장 힘들었어요. 그런 거 하나하나씩 겪고 나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현실을 직시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더라고요. 제가 좀 더 잘했다면, 그랬다면 제가 시합을 뛰고 있었겠지. 항상 경기 들어가기 전에는 최대한 마음 비우고 들어가자. 항상 마음가짐이 그렇게 하는데 제일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아마 야구 은퇴할 때까지도 제 개인적으로는 항상 숙제 아닌 숙제인 것 같아요. 그래도 이름 석자는 이렇게 나중에 딱 했을 때 팬분들한테 잊혀지지 않는 그런 선수만 됐으면 좋겠어요. 10년 뒤 멘트만 한번. 10년 뒤에 최주환에게요. 제가 딱 10년 전에 프로 입단했을 때 자업 형이 10년 후에 내 자신의 명함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라는 자업명을 얼마 전에 보게 돼서 신기한 기분이 들었는데요. 일단 올 시즌 아프지 않고 좋은 선수로 성장할 수 있게끔 가치를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최주환 화이팅! 스포츠24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더욱 흥미진진한 스포츠 소식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